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312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아이고, 그 사이에 오늘은 밥을 좀 애매하게 먹고 와가지고 짜장면 하나 먹고 왔습니다. 자, 쉬는 시간에 여러분 아까 설명드린 거 잠깐 보면 양도세 세율이 아직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미등기 양도세 세율은 70%이 정도 아직 알고 가면 되는데, 아까 토지 건물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있잖아요. 세율이, 양도세 세율이 아까 이랬었지. 제가 미등기 양도하면 70%고, 자, 얘네들 등기됐을 때는 보유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1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세 세율이 얘네들 50%고, 그 다음에 1년 이상이면서, 자,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얘네들이 40%라고 그랬죠? 40%고, 그 다음에 자,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세 세율이 과표 크기에 따라서 6에서 38%까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비삼용 토지를 얘기해 드렸는데, 비삼용 토지 세율은 현재 딱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삼용 토지는, 자 보세요. 비사업용 토지는 요 양도세 세율은, 비사업 토지는 요 말하자면 요 6의 38% 세율에다가 기본 세율에다가 6의 38% 요 기본 세율에다가 10% 말하자면 가산한 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지금 아예 딱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면 16%, 그다음에 또 자 1억 5천만 원 초과에 따르면 48%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 보면은 보유 기한이 만약에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비사업 토지 40%인데 2년 이상 보유했는데 48%까지 적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럴 때는 우리 이제 양도세 세율은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각각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각각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여기 40%까지 8%까지 되겠죠? 각각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둘 중 어떤 걸 적용하냐면 큰 걸 적용해요. 둘 중 높은 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뭐 비사업 토지가 여기서 6에서 38% 여기다 10% 해가지고 최대 48%까지 적용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2년 이상 보였을 때, 그랬을 땐 둘 중 어떤 거 적용한다고요? 하여튼 높은 거 적용합니다. 산출세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요 뭐 충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충돌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높은 거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3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12페이지. 그래서 하여튼 양도세 세율을 동일한 대상물의 2개 이상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 세율 중에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둘 중 높은 거 적용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뭐 문제가 없습니다. 해결이 되는 거고요. 312페이지 양도세는 신고납부합니다. 여러분 신고납부하는데, 자, 예정신고납부라는 게 있고 확정신고납부라는 게 있어요. 거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양도세는, 자, 예정신고라는 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하면 가산세예요. 확정신고라는 거요, 안 하면 가산세예요. 그럼 뭐야, 이거 둘 다 해야 되는 건지, 자, 어떤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학원에 있죠? 학원에 보면은 다른 데 보면은 이렇게 가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지금 나와서 제 강의 듣고 있는, 다른 곳에 부부가 나와서 강의 듣고 있는 것도 있고, 자매가 언니 동생이 나와서 강의 듣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부녀, 아버지하고 딸이 나와서 듣는 경우도 있고, 또 엄마하고 딸이 나와서 같이 공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 그런데 이제 부부의 경우 남녀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부부인지 아닌지는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부부는 뭐 딱 보면 이렇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어떤 관계, 그러면 부부라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있죠. 지금 초창기에는 제가 부부인지 아닌지를 남녀, 특히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남녀 수강생이 나란히 짝이 돼서 앉아 있으면 제가 지금은 딱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학원이 이제 지금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남녀가 같이 짝이 돼서 앉아 있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부부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딱 남녀가 수강생들 40, 50대 된 분들이 앉아 있어요. 그럼 같이 나란히 앉아 있으면 부부 맞죠? 그러면 부부래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남녀 있는 경우는 앉지 않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딱 부부예요. 딱 부부.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남녀 수강생이 나란히 앉아 있어요. 짝이 돼서. 그러면 좀 헷갈려요, 저도. 그러면 헷갈려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아니 근데 이제 처음엔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같이 하는 거면 짝인지 아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딱 왔는데 둘이 앉아있으면 진짜 헷갈립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대충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떨어져 앉고 나중에 합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아는데 일부러 알면서도 제가 둘이 물어봐요. 둘이 어떤 관계예요?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자, 근데 누가 더 깜짝 놀랐냐면 여성 수강생이 깜짝 놀래고 얼굴이 빨개지면서요. 아무 관계 아니라고 펄쩍 뜁니다. 아무 관계 아니라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무슨 아무 관계도 아니고 무슨 아무 관계도 아니야. 동문 수학하는 짝이잖아요. 우리 둘이는 짝짝 같이 돕고 협력해야 되는 짝인데 무슨 아무 관계.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고 모르는 사람이야? 아니래. 아는 사람이야. 짝이잖아 뭘. 근데 뭐 아무 관계도 아니야 내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웃습니다. 여러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예정신고부터 볼게요. 신고 의무자를 보면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 양도세 대상 자산이요. 파생상품은 제외하고 양도세 대상 물건을 양도한 자가 양도세 예정신고 자 납부 의무자입니다. 근데 단 여기 이제 중요해요. 양도 차익이었거나 자 양도 차익, 양도가액에서 필요비를 빼는데 양도 차익이 빵원이에요. 또는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신고는 하여야 한다. 이거 신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는데 하여야 한다. 그 말을 좀 집어넣으세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자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자 예정 신고 다음에 아무 말도 없죠? 하여야 한다. 그 말을 거기다가 적어놓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양도가액에서 필요비를 빼는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예정 신고 하여야 한다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할 필요 없다. X. 생략할 수 있다. X입니다. 다 틀려요. 반드시 보다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실무적으로는 여러분 1억 원에 샀는데 7천만 원에 팔아요. 이건 마이너스 3천. 이거 확실하죠, 여러분들? 예. 그러면 그런 경우도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느냐, 세무서에. 실무적으로는 보세요. 그렇게 명백하게 마이너스인데 해봤자 안 했어요. 나중에 가산세 마이너스에다가 가산세 해봤다 마이너스고 0에다가 가산세 해봤자 0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세무서에 실질적으로는 양도세 예정신고를 안 해도 되긴 돼요. 그런 때는. 근데 문제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내가 이런 거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거 필요경비로 해가지고 했더니 양도차익이 없거나 그래서 난 양도세를 신고를 안 했어요. 예정신고를. 그랬는데 나중에 관할 세무서에서 이 사람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거라고 예상한 이거 금액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이걸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백한 경우 이제 마이너스예요. 내가 이제 상대 1억 원을 사는데 말 그대로 이제 뭐 저 7천만 원에 팔았다거나 이게 명백한 이런 경우는 실무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수험생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하여튼 법령에는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니까 우린 반드시 하여야 한다지 뭐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려요, 여러분. 아셨죠? 이거 꼭 주의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고기한을 보면 양도세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자, 소수령으로 나왔을 때 주의해야 돼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다. X입니다.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이걸 주의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일로 다 이제 한 번씩 이걸 좀 해보셔야 돼요. 시험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요거요 거의 매년 지문에 나와요. 자, 26기 시험에서도 지문에 1번 지문에 나왔었어요. 지문 양도세 납세 절차에 관한 거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1번 지문에 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제 부동산 토지를 양도했을 때 예정신고 기한이 언제인지 이걸 또 지문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생일이 언제지? 그래. 에? 5월 저 며칠인지 정확히 얘기해야지. 5월 17일? 자, 이거 봅니다. 5월 17일 날, 자, 부동산을 양도합니다. 5월 17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라는 얘기 그러니까? 5월 17일 날 부동산 양도했습니다.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다? 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월 17일 이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7월 31일을 예정시고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달의 말일이요. 요 말일을 자, 월로 하는 거니까 자, 요 말일을 7월 31일을 예정신고 귀환을 합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 자기 생일로 다 한번 해보세요. 자, 잠깐요. 자기 생일 다 아시죠? 자기 생일날 저는 음력인데 음력으로 해요. 그냥 일단 음력 날짜로 하고 하여튼 자기 생일날 떠올려 보세요. 자기 생일날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자, 자기 생일날 양도에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로 했을 때 예정신고 기한이 언제인지를 다 한번 자기가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해보시고. 시험에 이것은 꼭 물어봐요. 그래서 거의 매년 장식용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외가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음 순환에 배워요. 주식도 다음 순환에 배워요. 하여튼 일반적으로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가 아닌 다음엔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에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를 봅니다. 확정신고 의무자를 봅니다. 확정신고 의무를 보면 동그라미 1번 당연도에 양도소 금액이 있는 고지한데 단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도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답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서 양도소득 가필 차상 소기과했어요. 자, 카메라가 저쪽 가 있는 것 같은데 날 보면서 가필 차상 소기과에서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또는 결손금이 발생한 때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확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거기다 확정신고도 신고 다음에 단 과세표준금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때도 신고 다음에 뭐라고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역시 이것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이러면 다 틀려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요.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밑줄이고도 중요하고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 한 자도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없다 이러면 틀려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가 있어요. 우리 교재가 거기 예외가 안 나왔지만 제가 그 예외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신고 기한을 봅니다. 양돌이 속한 연도에 여기가 포인트예요. 다음 연도 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확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다음 연도요. 그래서 2015년 만약에 7월 달에 부동산 팔았다. 확정신고 기한은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확정신고 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5월 31일이 확정신고 기한인데 이것도 6월 달로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여튼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리 속하는 과세기간이 언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걸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인데요. 여러분 예정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예요. 확정신고 납부를 안 해도 가산세예요. 어떻든 간에 둘 다 가산세가 정되는데요. 그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하는 건 똑같아요. 가산세. 우리 지방세도 그랬잖아요.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이 확정신고나 예정신고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40, 20, 10%가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이거 40%요. 국제거래 60% 되는데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법정 신고기간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부당한 방법이 아니고 그러면 그냥 20%예요. 3세계. 그 다음에 신고 확인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요? 1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정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간까지 미납부, 과소납부한 자는 그 미납부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다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0,000분의 3율, 0.03%율을 가산합니다. 이건 똑같아요. 지방세나 국세나. 예? 자, 그래서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기간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요거 깔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10,000분의 3, 0.03%율이 가산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춰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예정신고를 안 해도요, 가산세가 정돼요. 확정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예요. 그럼 둘 다 해야 되는 거냐? 또 아까 예정신고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둘의 관계는 자,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도자가 있는데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요때 예를 들어서 자,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양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요. 양도세를 예정신고 납부를 했어요. 자,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게 없어요. 그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확정신고라는 것을 해야 되느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요. 뭐하러 다음 연도에 또 확정신고를 해요? 서로 골치 아프게. 자, 그래서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이번에 또 이 사람이 이번에 또 토지를 양도했어요. 이 시점에 양도소득 금액이 2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기본서가 나오면 좀 더 이제 자세히 나와 있을 건데, 그럴 때 양도소득세는 인세라고 그랬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물세, 원칙 개별과세입니다. 재산세에서 토지만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끼리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합산과세하니까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건축물이나 주택 등은 물세인데 개별과세하는데 토지만 예외적으로 인세 성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국세 두 개 주요세액은 뭐예요? 인세, 합산과세입니다.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양도소득을 전부 다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만약에 비례세율 대상이다. 둘 다 1년 미만 보유해서 양도소득세 세율이 50%씩 적용된다. 그럴 때는 합친 금액 5천만 원 곱하기 70%를 하든 3천만 원 곱하기 70%, 2천만 원 곱하기 70% 하든 자, 똑같아요. 결론은. 그런 비례세율 대상일 때는 결론이 똑같은데 문제는 누진세율 대상이다. 이 둘 다. 자, 그래서 누진세율 6에 38%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한번 보세요. 과세표준 누진세율은 과표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게 누진세잖아요. 과세표준 금액이 이만큼일 때는 세율이 이만큼 적용돼요. 근데 합쳐가지고 과세 표준이 더 커지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자, 그럴 때 두 번째 예정신고 납부할 때는요, 예정신고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어떻게 되냐면 합산해서요. 둘 다 이것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합한 금액에 맞는 해당되는 세율을 정해서 세금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해야 돼요.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자, 양도한 것이 없어요.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두 번째, 자, 누진세율 대상 자산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마지막에 자, 예정신고를 할 때 합산하지 않고 자, 요것에 대해서만 또 예정신고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요것을 합산해서 세금 계산한 다음에 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물론 이제 확정신고 납부를 할 때 확정신고 해야 되는 거고 납부를 할 때 기납부한 세액은 이미 여기서 예정신고 납부하면서 이미 세금 낸 것은 이미 기납부세액으로서 이제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겠지만 어떻게든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시요.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이에요. 생략할 수 없다고 드리고 다만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같은 것을 여러 번 양도한다거나 이제 우리 교재는 지금 없지만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나와 있어요. 자, 여러 번 양도하거나 그랬을 때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예정신고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요 얘기 관계를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보세요.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제재가 따르냐면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예요. 가산세 적용됩니다. 가산세 적용돼요. 자, 그런데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예요. 그런데 확정신고도 또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확정신고도 또 안 했다고 쳐요. 그럼 확정신고 기한 내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신고 기한 내 5월 31일 딱 지나요. 확정신고를 또 안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제재를 받느냐?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여러분.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예를 들어서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 부과됐다고 쳐요. 확정신고를 안 해서 또 가산세가 적용될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요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요만큼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요만큼은. 그래서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신고 시에 다시 가산세가 요 부분도 다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예정신고 관련해서 요 가산세 요만큼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26회 시험에 나왔던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26회 시험에 나왔던 건 어떤 거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26회 시험에 나왔던 것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예정신고를 26회 나왔던 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 예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자, 예정신고를 안 해서 가산세가 부과됐어요? 그럼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이 예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정신고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예요. 근데 다만 확정신고도 안 해서 또 확정신고도 또 안 해서 가산세가 부과될 때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요 가산세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적용된 그만큼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돼요. 오늘은 잘 모르겠으면 딱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오늘은 요것만 딱 아세요. 예정신고 안 하면 뭐예요? 가산세 적용된다는 거. 확정신고를 안 해도 뭐라고요?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거.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다만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거나 그래서 세금계산이 달라질 때요. 마지막에 예정신고할 때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아셨죠?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를 봅니다. 부가세를 보니까 우리 교재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양도세 과세표에 양도세 세율을 곱한 가액의 10%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 부가세라고 나와 있는데 지방소득세 요거를 X를 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봅니다. 여기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양도소득세 부가세는요. 여기 봅니다. 부가세는 양도세 부가세목은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양도세 부가세목은 원칙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자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받았을 때는 자 여기 봅니다. 감면을 예외적으로 받았다. 그럴 때는 이제 감면을 받았을 때는 양도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가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현재 법령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농특세가 감면받은 소득세 감면받은 세액의 20%로 자 부과됩니다. 감면세액. 그럼 원칙적으로 없고요. 근데 여러분 감면받을 때 예외적으로 부가세 부과되는데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요. 여기 잠깐 봅니다. 지방소득세를 여전히 여러분 보세요. 여전히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 낼 때 여전히 지방소득세를 함께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내고 있어요. 신고납부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로서 함께 신고납부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방소득세는 조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세예요. 독립세인데 부가세로서는 아니에요. 독립세인데 다만 우리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져 가지고 여기 보세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져서 우리가 이건 소득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표준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종합소득세라든가 이렇게 양도소득세라든가 소득세 여러분 신고납부할 때 그 소득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의 약 10분의 1 정도의 그 세율로 되어 있는데 그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소득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소득이요. 소득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이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 과세표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자 편의상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이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소득세는 항상 소득세 이렇게 법 또는 법인세 이런 거 계산한 그 계산이 되면 그 소득에다가 약 10분의 1 정도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정도로 되어 있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해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 납부는 하는 거예요. 함께 신고 납부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게 독립세로 바뀌었든 부가세로 바뀌었든 별 차이가 없이 그냥 소득세 같은 거 신고 납부할 때 함께 지방소득세도 내는 거예요. 다만 공부하는 수험생은 구별을 해야 돼요. 부가세로서는 아니고 뭐라고요? 독립세로서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자, 부가세 문제에서 양도소득세 부가세는 지방소득세라고 짝지어져 있으면 그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전히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를 낼 때, 양도세 같은 거 낼 때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 납부는 하지만 계산해서 함께 신고 납부는 하지만 독립세로서지 부가세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오해를 없으시길 바라요. 이거 꼭 하면 또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양도소득세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나오면 틀려요. 자, 독립세라는 거. 다만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자,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법인 소득을 과세 표준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함께 신고 납부는 하지만 함께 신고 납부는 하지만 부가세로서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별합니다. 자, 됐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그래서 그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로서는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국외자산 봅니다. 국외자산. 여러분 여태까지는 우리가 국내에 소지하는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를 배운 거고 이제 국외 소지하는 해외에 있는 여러분 국외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를 한번 봅니다. 납세무자는 달라요. 국내산 양도와 다르게 양도를 현재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고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서만이 납세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 양도를 납세무자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납세 의무자요.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의 경우 납세 의무자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네. 자, 국내 자산 양도시와 국내 자산 양도시 또 국외 자산 양도시 한번 비교해 봅니다. 자, 그러면 거주자가 자, 국내 자산 양도시의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여야 돼요. 거주자인데 국내 자산을 양도할 때는 얘가요. 국내에 그냥 거주자면 돼요. 그래서 거주자면 되는데 거주자다 그러면 당연히 국내산 양도시에 납세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다 그러면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 양도했을 때요. 국내산 양도시에 당연히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마돈나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어떤 건물을 팔았어요. 양도소득세 세금을 우리나라의 세무서에 내고 가야 돼요? 아니면 미국 가서 내요? 우리나라에서 일단 내고 가야죠, 여러분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거주자도 국내산 양도시에는 납세무가 있어요. 그런데 봅니다. 비거주자가 국외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어요.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러니까 비거주자, 국외산 양도는 납세무가 없어요. 근데 거주자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거주자인데 이때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여기 잘 보세요.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자는 거주자여야 되는데 그냥 거주자는 아니고 자,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나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나 거소 있는 자만이 자,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세요. 여기 해외에 국외 소지한 자산을 양도했는데 4년 우리나라 국내에 4년 주소 거소된 자는 납세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거소된 거주자만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3년으로 바꿔서 시험에 최근에도 나왔었고 계속 몇 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옛날 시험에서는 최근에 나왔던 것이 재작년에 나왔던 것이 국외 소지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납세무자는 양도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 거소를 둔 거주자다. 맞아요? 압니다. 3년 안 돼요. 몇 년? 5년 이상이 됩니다. 또 옛날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국외 소지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는 자는 1번
1년 양도련제 계속해서 1년 주소 있는 자. 2번 양도련제 계속해서 2년 거소 있는 자. 3번 양도련제 계속해서 3년 주소 있는 자. 4번 양도련제 계속해서 4년 거소 있는 자. 몇 번 정답이에요? 5번이 양도련제 몇 년? 5년 이상 주소나 거소 있는 자간이 자만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피고자는 당연히 국내 재산만 납세무 있지 국외 재산은 납세무가 없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국외산에 대한 자세한 나머지 얘기는 상관없어요. 지금 나중에 우리가 배울 얘기고요. 자, 국외산 양도시에 납세무자가 누가 되느냐 요거만 여러분이 국내 재산 양도와 비교해서 요거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 대단원에 우리 진도는 일단 다 자 막을 내렸어요. 진도는 다 나갔고요. 그 다음에 진도는 다 나갔고, 우리가 그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자 우리가 쭉 한번 있죠. 한번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몇몇 좀 성격이라든가 몇몇 특징 좀 몇 가지만 좀 한번 쭉 훑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면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자 목 운동 한번 하시고, 목 운동 한번 하시고, 자 이렇게,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아이고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끼시고, 뭐 마음이 그 달력을 볼 때마다 요즘은 달력을 볼 때마다 한숨이 좀 나오고 그러면서 야, 또 한 살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내년에 또 뭐 그냥 여러 가지 막 또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또 지난 1년의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왠지 하여튼 자꾸 어릴 때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뭔가 기대감이 크고 막 새해가 빨리 오길 기다리고 막 신났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 뭐 얼마 먹지는 않았지만 진짜 그래도 지금 있잖아요. 지금 요새는 그 연말만 되면 한 살 한 살 더 먹는다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왠지 막 그냥 가슴이 좀 막 자꾸 무너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막 자꾸 이렇게 막 뭔가 이거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지만 새해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라든가 꿈이 있으면 목표나 꿈이 있으면 뭐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을 것이고요. 자 여러분 한번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취득세부터 쭉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취득세부터 과세 주체 한번 비교해 봅니다. 과세 주체. 이 세금은 누가 과세 주체가 되느냐 이거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 종부세, 양도소득세 우리 한번 비교해 봅니다.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굽니까, 여러분? 과세권자 누구예요?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여러분들? 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특광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입니다. 특광도. 등록면허세는요? 등록면허세는 누구요? 구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도가 있는 것은 구도입니다. 재산세는 누구라고요? 시군구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고요.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는 국세니까 얘네들은 관할 세무서장이 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돼요. 자, 세무서장이 되고요.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납세지도 지방세는 그 물건 소재지로 가는 거고요. 부동산 같은 거. 국세는 관할 세무서인데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성격을 한번 비교해 보는데요. 성격인데 어떤 성격의 주세냐? 성격인데. 자, 취득세는 성격이요. 취득세는 성격이요. 사실주의 과세, 형식주의 과세요?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 형식주의 과세, 여러분들.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죠? 사실주의. 자, 과세하고 등록면허세 형식주의 과세한다는 거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잖아요. 명의자 과세는 직정되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사실주의 형식주의예요. 재산세 사실주의 형식주의 여러분들 사실주의지. 실질주의 사실주의 과세하고 실질주의 사실주의. 자, 종부세 역시 사실주의. 자, 그 다음에 역시 양도소득세도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 나머지는 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는 사실주의 과세한다 그랬잖아요. 실질주의 과세. 등기등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잖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얘네들 자 물세냐 인세냐 한번 봅니다.
자, 시험에서 물세냐 인세냐는 안 물어봐요. 근데 합산과세 하는지 개별과세 하는지 이런 것들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취득세는 물세 인세예요. 취득세는 물세 인세예요. 물세지 물세 여러분. 취득한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따로따로. 예. 등록면허세는 물세 인세예요.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등기하는 물건별로. 재산세는 물세 인세예요. 얘는 원칙 물세라고 그랬죠? 예, 물세 원칙 물세고 개별과세입니다.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여러 개 주택이 있어도 주택별로 어이구 각각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는 거지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는다. 이 의미 알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과세합니다. 그죠? 예, 예외적으로 인세 성격이 있고요. 종부세는 뭐라고요? 종합부동산세 인세입니다. 여러분 합산과세입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가격을 토지는 토지가격 주택은 주택가격을 자 세대별로 합산과세예요? 개인별로 합산해요? 개인별로 합산인줄 알았지. 세대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동안 양도자가 여러 번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양도세도 인세라고 그랬습니다. 인세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들은 다 공통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공통적인 성격이 있었는데 얘네들 다 뭐냐면 직접세고, 예? 납세문자 담세자 1차는 직접세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보통세고, 예, 보통세고. 사용목적 특정돼 있잖아요. 보통세지. 목적세는 사용목적 특정된 목적세는 어떤 것만 있었어요? 교농지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찌찌, 지방세, 목적세 두 가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다 같이 해부리 받아요. 시작. 교농지지. 얘네들만 그럼 자 목적세였습니다. 나머지 5개 주요 세목은 다 얘네들 똑같이 보통세입니다. 또 얘네들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부가세. 아이고, 독립세, 부가세요? 독립세입니다. 독립세. 부가세인 것은 자 농어촌 특별세하고 물론 교육세도 농어촌 특별세지만 부가세지만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나오면 뉘집 자식이냐? 예, 뉘집 자식입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냐 그러면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 했어요 안 했어요? 마을에 어떤 마을에 저 입구에 어른들 있는데 동네에 젊은 애가 쌩 까고 지나가면 내 얘기했잖아요.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얘기는 한다고. 그래서 네 집 자식이냐. 자,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했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 종가세예요 종량세예요? 종가세입니다. 종가세고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정률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것은 5개 주요 세목에 다 공통적인 좌동 야동이 아니라 좌동 좌동 똑같습니다. 자 좌동이지. 자 얘네들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입니다. 다 공통적인 성격이에요. 다 얘네들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입니다 여러분들. 공통적인 성격이고 5개 주요 세목에 등록면허세만 종가세도 적용되는데 종가세도 적용되는데 등록면허세만 다만 등록면허세는 종가세도 적용되지만 자 종가세와 뭐요? 종량세가 함께 적용됩니다.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할 때는 건당 얼마? 6,000원. 건수가세 표준이니까 종량세고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정되니까 정액세율 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나머지 요 직접세, 보통세, 독립세, 종가세 이것은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깔려 나오는 밑반찬 스키다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공통적인 성격이고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얘네들은 물론 다 현황부과입니다. 그래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하는 그런 세금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5개 주요 세목의 과세 주체의 성격을 비교해 봤고요. 과세 대상입니다. 자, 얘네들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는지.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요.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길어가지고
자, 일일이 제가 써서 이거를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써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하나하나 우리가 그냥 말로 하고서 자, 말로 하고 뭐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자, 자료 그리던 짓이 딱 돼야 되는데 이게 어째 올라가 버렸네. 자, 어떻게 대충 여러분 똑바르다고 생각하고요. 예. 자,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어떤 것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부과될 것이냐. 여러분 취득세 대상은 아직 자세히는 안 배웠어요. 그냥 대충만 한번 훑어보면 돼요. 자, 한번 상기 한번 해봅니다. 취득세 대상은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토지 건축물, 또 그 다음에 차량, 기계장비, 뭐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임목, 또 뭐 기계장비, 또 반복했나? 기계장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골프형권, 콘도형권,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형권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뭐 아직 못 외워도 괜찮아요. 나중에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자, 취득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상의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이제 모든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하여튼 취득세 대상은 나는 부동산이나 차량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야, 이런 것도 대상이구나 한번 살펴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고 나중에 시험에서는 26회 시험만 하더라도 재산 종부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떤 것을 취득하거나 등록하거나 부유할 때, 양도할 때 세금 부과되는지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 대상을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어떤 게 대상이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할 때 부과됩니다. 특히 여러분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인데 재산세에서 항상 주택은 과세 입장이 주택과 토지 그 일정 면적까지 부속토지를 가격을 하나로 가격을 평가해서 하나로 과세합니다. 주택분산세로. 항상 주택에는 그 주택과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부속토지 포함되어 있다는 걸 항상 아시고요. 상가는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상가는 건물과 토지 가격을 따로따로 평가하고 과세할 때도 따로따로 과세합니다. 상가의 건축물 부분은 건축물 분자산세로, 상가 토지는 토지 분자산세로 따로따로 과세요. 재산세 대상은 5가지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종부세 과세 대상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자, 토지하고 주택입니다. 토지와 주택이에요. 그래서 토지 주택인데 이 주택에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별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종부세 대상에 별장은 대상이 돼야 한대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재산세에서 별장은 나중에 배우지만 사치성 재산이라고 그래서 상시 주거용에 상하지 않는 주택 중과세하기 때문에 자, 별장은 종부세가 아니에요. 근데 고급 주택이라는 것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기 때문에 고급택은 자, 포함합니다. 대상이 돼요. 고급택은.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서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저율이든 고율이든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 같은 저율비상 토지는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니까 종부세상이 아니고 고급 오락장, 골프장 토지는 이미 고율로 재산세 중과세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여튼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 종부세상이지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이요. 공장용 건축물이든 상가 건축물이든 고부락장 건축물이든 어떤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건축물 아니죠. 자, 선박 항공기 아니죠. 그 다음에 별장 아니죠. 그 다음에 분리대상 토지 아니고요. 재산세 비교 봤을 때 토지 주택만 대상입니다. 종부세 대상인 것과 아닌 것.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종부세에서는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든가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나 또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 주택이나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등록 문화재주택 같은 것은 종부세, 부동산 과다보유업체, 투기업체 하기 위해서 도입한 이 종부세 부과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정한 요건 같은 이런 주택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자, 항상 중요하고요. 양도소득세 대상은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상인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세 대상입니다. 그죠?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실질과세원칙상. 우리 이제 동영상 우리 수강생분이 또 에듀프로 사이트에 보니까 그 질문을 했던데
민법 얘기를 하면서 그 미등기 전세권이나 미등기 지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양도세 대상이 되느냐 이걸 이제 질문하셨는데 항상 명심할 것은 여러분요 그렇게 이제 민법과 충돌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항상 그 민법과 우리 세법에서 충돌하는 것 중에 자, 뭐 때문에 충돌하는 거냐면 민법에서는 항상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함으로써 뭘 대항력을 갖고 등기함으로써 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법령에. 주로 민법은 왜 그러냐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세법은 실질과 시현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 등록과 뭐한다? 무관하게 항상 과세가 된다는 거. 그래서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 등기되지 않아도 하여튼 이걸 갖다가 민법에서 뭐 등기되지 않으면 이게 뭐 대상 물건 자체가 안 되고 뭐 이런 거 등기가 안 되면 뭐 불법이고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거래가 됐는데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가 한다는 거예요. 실질과세원칙이니까 보세요. 우리 민법에서는 명의자, 등기 등록 명의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지만 우리 세법은 일단은 뭐냐면 실질 권리자가 따로 있고 명의자, 그러니까 바지 소위 말해서 어떤 술집이 있는데 술집에 그 무슨 룸사롱 같은 거 흔히 그렇게 하잖아. 룸사롱인데 여기 바지 사장 명의자 있고 실질 사장 따로 있으면 우리 세법이나 형법 같은 데서는 세법이나 형법에서 특히 세법에서는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해요? 실질 권리자한테 부과하고 명의자는 명의 대여 책임을 지우고 이렇게 해서 실질 권리자 찾아가지고 그 실질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세금 부과해요. 그리고 명의자는 명의자 그 대여 책임을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 세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실질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다시요. 양도세 대상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 지역권 아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 대상이 들어보셨죠? 했잖아요. 우리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자, 갖고 있으면 토지로 주택으로 상환해 주니까 이런 거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 다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주식 또는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도 대상이 되는데 자세히 안 배웠어요. 자산 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배웠어요.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다 대상이 되죠?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명칭 불문하고 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만 대상이지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아이고 하여튼 다 까먹었죠, 여러분들. 그랬으면 한번 머리가 좀 아프겠지만 한번 들어봅니다. 이런 것도 대상이고요. 자, 납세 의무자. 이 세금은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납세 의무자예요. 여러분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사실상 취득한 자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고.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 머리글 따서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 했습니다. 승계 취득자면 납세의무자들. 현대자동차, 자동차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니까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외웠다고요? 다 같이 에브리바디 시작.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맞다, 배웠던 것 같다. 이런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음 수업에 또 배우니까. 자, 취득세 납세의무자 그 외에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고 공동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인들이 연대해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런 거.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을 주체구조부, 건물주,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했을 때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다. 가설한 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등등. 또 자세한 건 안 배웠고요. 나중에 배우고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기 등록할 때
재산 공개자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등록을 하는 자인데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주의 명의자가 우선 지정되니까 등록면허세는. 자, 그래서 계약에 무효 취소 요건이 있어가지고 등기까지 권리 변동, 소유권을 전했고 등록면허세 냈고 등기까지 됐는데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환원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돌려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들 형식주의가 일단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입니다. 등기문자 아니고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공부상 소유자 아니에요.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중세금을 신고 안 하게 되면 누가 납세무자냐? 공부상 소유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위탁제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예요?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한 재산, 위탁제로 구분된 재산, 수탁자예요, 위탁자예요? 수탁자가 납세무자라고 그랬습니다. 위탁자 아니고, 그죠? 이런 거.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갑 60%을 40%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냐? 갑을이 그 지분 60%에 대해서, 을은 40%에 대해서 지분권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 자, 이런 것들. 자, 종부세 납세무자는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 보유하는 자인데 종부세 납세무자요. 자, 여러분 주택부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 납세무자야? 6억 원 초과하는 자, 6억 초과하는 자.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상가토지 같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 합한 금액이 얼마? 에? 공시 합한 금액이 얼마? 80억 원. 그 단위가 크잖아. 상가토지는 80억 원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부세 납세무자는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양도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요.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자,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는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쉬기 전에. 어우, 한꺼번에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 괜찮아요. 그냥 쭉 한번 들어보시고 동강 수강생분들도 다시 한번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쭉 정리한 요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동영상으로 쭉 돌려보세요. 여러분들도 요 끝부분만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쭉 한번 돌려서 보시면 그러면 대충 이제 한 번만 더 들어보시면 돼요. 동강으로. 그럼 대충 이렇게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조금 잡혀요. 그러면 확실하게는 가슴에 와닿지 않게는 와닿게는 안 잡혀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한번 하고 넘어가면 다음 순환에 배울 때 훨씬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과세 표준부터 우리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복습하고 우리가 마칠 거예요. 조금만 더 복습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